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20년 차 탈북민 이영철입니다. 주식회사 LTK라고 탈북민 자립회사를 2006년에 창립해서 그 카드 체크기나 솔루션이나 어떤 이제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대표로서 겸사 사단법인 미래를 위한 사랑하는 협회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탈북민들이 정착, 차상해충,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착단체의 비영리를 운영하는 대표. 대표님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탈북민 3만 5천 명의 한 사람인 탈북민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 대한민국을 찾아온 거에 대해서 2003년에 제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3년도 이제 대한민국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제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에 오셔서 어떻게 회사를 좀 설립하게 되셨나요? 북한 국민들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오면 사실 일자리 정착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북한에서 이제 공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전공학 전공을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에 그 어떤 진로를 찾자고 생각하다가 어떤 연관된 지인분이 그 정도 북한에서 공학을 했으면 이런 정보 시스템 사업을 하면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 소스를 가지고 회사를 창립하게 되었죠. 어려운 과정을 제 가슴속으로 안고 이 회사를 창립하였는데, 제가 이 회사를 하면서 시장 벌목상인 상인들로 또 시작해서 정말 이제 골프장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상위층의 어떤 거래처나 사업장의 시스템을 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이걸 많이 배우면 대한민국 경제를 배울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이 회사에 포기를 하지 않고 창립을 한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까지 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럼 직원분들도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당연히 알고 있었죠. 직원들과 소통하고 일하는 과정에 북한도 공과계에 나온 사람들이 정치가 아닌 공과는 거의 같구나, 똑같구나 하는 긍지감을 또 느꼈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현재까지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 위원님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회사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실 뭐 어떤 정부 지원이나 어떤 부분에서 매달려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2006년에 창립하면서도 탈북민들이 창업자들의 어떤 정부의 시책이 정확하게 법제화가 돼 있지 않고 일반 대한민국 사람들이 창업하듯이 하겠지요. 그러나 참 제 개인적 생각에는 자본이 많이 모자리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참 어려운 과정을 많이 느껴봤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창립해서 회사 부분을 일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알바를 가서 고기를 굽면서 알바를 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축적된 돈 가지고 회사 운영할 수 있는 경영자금을 또 만들고, 이 과정을 가다 보니까 사실 무한정 힘들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 어떤 굴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포기가 끝이다.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하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되면 그 이득 가지고 창출의 순간순간을 해서 회사를 키워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헤쳐나갔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금도 항상 가슴속에 아는 것이, 탈북민 초기 창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돌려주겠다는 게 제 꿈이었어요. 지금. 그 회사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또 하시는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북 하나재단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꿈에도 그 일을 할 줄도 몰랐어. 근데 그 모르는 과정에 탈북민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탈북민의 마음과 마음을 그 순간에 알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걸 알고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인 미래를 위한 사랑하는 협회 그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남북 그 어떤 소통과 탈북민의 어려움을 좀 다는 도와줄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내 개인적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 행복가족봉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탈북민들의 안정과 정착에 각 지방마다 있는 자기 역할을 하면 전국적으로 탈북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그 사업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디 가시나요? 제가 오늘 우리 탈북민들하고 너무 행복한 날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탈북민들하고 고향 분들하고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적인 치유, 힐링. 옷을 좀 바꿔 입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오늘 거푸하게 입고 가야지 또 좋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밖에다 버리고 뭐 힐링하는 과정에 이제 댄스나 뭐 필라테스나 뭐 요가를 배우면서 잠시나마 이제 정신적인 치유가 되는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남과 북이 따로 없구나 하는 한민족이라는 어떤 생각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이 한민족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탈북하는 과정을 정말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정말 우울증도 많이 왔고 중약도 몇 년을 복용하다가 이렇게 여기에 나오게 돼가지고 의사협회라는 데 나와서 지금 저희 애들 둘이랑 저랑 이제 셋 다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고 살다가 지금은 애들도 그렇고 저도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다 케어가 돼가지고 약도 지금 다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너무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가면 즐겁기만 합니다. 그 날에 그저 오길만 기다리고 그 현탄이라든가 한경리야 전번에는 논산에도 갔다 왔고 다 즐겁습니다. 위원님 이제 다 끝나셨나봐요. 네. 이제 끝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저게 절이 봉사관이라고 봉사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는 이제 평상시로 회원들이 한국의 어르신들이나 북한의 어르신들에게 절을 위해서 봉사하는 절이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힐링하고 나면 그래서 가서 북한 사람들께 고향소리도 하면서 북한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먹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서 한번 드시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우리 가족 봉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한국 어르신과 북한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해서 나눔을 하거든요. 나눔을 하자면 젖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리장을 우리가 이렇게 임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미래사랑협회가 제가 이제 벌어지는 수익 가지고 저리장을 아예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탈북민들이 봉사하실 때 쓰는 그 음식도 만드는 장소고 또 저희들이 그때 친목회 고향간의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장소라고 보면 되겠죠. 일리 6개는 아예 그래야 무시니까. 위원님 혹시 민주평통 탈북민 멘토링 활동에서 멘토로 참여하고 계신데 좋은 멘토의 역할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멘토라는 건 다른 건 없이 멘토와 멘티의 형식적인 것보다 이제 보통 이 어르신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탈북민 자녀들도 나오면 안아주고 이런 이제 서로 음식을 만들면서 나누는 것이 멘토와 멘티의 어떤 공통점이 아닐까. 근데 보통 진행되는 거 보면 멘토나 멘티를 보면 어르신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멘토와 멘티가 오늘도 보시지만은 이렇게 어르신들과 같이 탈북민들이 휩쓸리는 과정, 민주평통 자문인들에서 같이 음식도 만들고
이런 것이 멘티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통 탈북민 멘토링 활동에서 좀 앞으로 어떤 차원에서 좀 더 진행되면 좋을지. 이제 앞으로 민주평통에서는 현실적인 현장의 목소리, 그 민주평통에서 어떤 멘토 가지고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 현장의 탈북민 목소리를 많이 듣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서 탈북민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들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 속에 접근하는 멘티의 어떤 행복한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세요. 네, 위원님 탈북 후 지금의 삶을 살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착하기까지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와 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착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일자리를 찾는 부분, 정착 과정에 경제 정착이 많이 어려웠어요. 저도 이제 많은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북한에서도 나도 힘든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데 한 가지 생각은 이것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북한에 돌아가서 정말 대한민국의 따뜻한 사랑, 민주자유주의의 시장을 전달할 수 있는 마스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겼고, 그 생각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이제 미래를 꿈꿨다고 보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좀 더 탈북민들이 마음속에 제가 들어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만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어려우신 대한민국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찾아가서 연탄을 나눌 때마다 그 사랑 더하기 나눔 봉사단이라는 대한민국 봉사단과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한다는 게 너무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에 봉사자들이 모여서 벌써 먼저 통일의 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탈북민들이 긍지감과 정신적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좀 이렇게 해나가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평통 지금 3위 위원으로서 그 활동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예. 민주평통의 따뜻한 사랑, 우리가 탈북민들이 봉사와 나눔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살 거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계획이라는 것보다 한국에 와서 남과 북이 어울리는 하나의 통일이 준비되는 미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의 민주평통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이란 무엇이다? 예, 나의 통일은 기차표 한 장입니다.